반갑습니다. 생명과학 7번째 강의 또 만났습니다. 이 시간은 항상성 조절에서 첫 번째는 흥분의 정도에 대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두 번째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니까 금방 보고 꼭 필요한, 이해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근육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단원이고,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예전에 저기 앞에서 한번 동물의 구성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근육에 대해서 한번 했었죠. 동물의 구성체계에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하면서 조직이 있는데, 조직에는 근육 조직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물의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육은 조직입니다. 근육은 조직, 구성단계상 조직에 해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근육이다. 그리고 이 근육에는 또다시 세 가지 근육이 있는데, 세 가지 근육은 골격근, 그 다음 심장근, 그 다음 내장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골격근은 말 그대로 우리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 심장근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 내장근은 우리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근육, 이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을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이 근육 세 개 중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있는 골격,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 심장에 있는 근육, 내장기관에 있는 근육, 이 중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골격근,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 이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심장근, 심장에 있는 근육을 빨리빨리 한번 움직여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해봅시다. 시작! 심장을 이제는 느리게 한번 해봅시다. 심장을 느리게. 시작! 어때요? 되는 사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심장을 내가 빠르게, 느리게 뛰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뭐 운동을 격렬하게 해서 심장이 빨리 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장의 근육 자체를 빨리 움직이게, 느리게 움직이게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장, 자, 위를 한번 움직여 봅시다. 위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밥 먹고 자, 음식물이 들어있는데 위를 한번 움직여서 소화해 봅시다.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이 근육을 수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근과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다. 그래서 불수의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자, 이렇게 나누고, 얘네들을 이렇게 말고 또 형태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눈 거고, 이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육의 생김새를 보고 얘네들을 또 나눌 수 있는데, 근육의 생김새를 보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골격근과 심장근은 근육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가로 줄무늬가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로무늬가 보인다, 그래서 가로무늬근이라고도 하고, 내장근은 줄무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줄무늬가 없는 근육,
민문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불수익은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육에 줄무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로무늬근, 민무늬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나누는 기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근육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골격근,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격근 내장근, 현장근 있고, 어쩌고 가로무늬근, 어쩌고 저쩌고 했고, 민무늬근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어디에 있는 거냐? 뼈대, 우리 몸의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고, 이 골격근은 특징이 뭐냐 하면 뼈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한쪽 근육이 수축을 하면 반대쪽 근육은 이완을 하게 됩니다. 자,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육이 수축한다 한다는 얘기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얘기고, 근육이 이완한다 하는 얘기는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뼈대가 있을 때 지금 이 그림이 좀 더 보기 좋겠네. 자, 이렇게 뼈대가 있을 때 뼈대에 근육을 지금 한쪽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도 근육이 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짧아지면 이 근육은 길어지고, 반대로 이 근육이 길어지면 이 근육은 짧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골격근은 하나가 길어지면 하나가 짧아지고, 하나가 짧아지면 하나는 길어지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을 골격근의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골격근의 길항작용. 하나가 길어지면 하나가 짧아진다. 하나가 짧아지면 하나는 길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골격근의 길항작용. 그래서 뭐 팔을 굽힌다고 합시다. 팔을 굽힐 때 이쪽에 안쪽에 있는 근육은 팔을 굽히려면 길이가 짧아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수축. 반대로 여기 있는 근육은 길어져야 되겠죠?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완, 수축, 이완. 팔을 굽힐 때. 팔을 필 때는 여기는 늘어나야 되고, 여기는 줄어들어야 되고, 여기는 이완, 여기는 수축.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하는 게 골격근의 길항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은 어떻게 생겼느냐? 골격근은, 자, 봅시다. 이게 지금 근육, 골격근이라고 하는, 아까 근육은 구성단계상 뭐라고 그랬죠? 조직, 그쵸? 근육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골격근, 근육이라고 하는 조직. 근데 이 조직은, 이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자, 이렇게 근육 섬유 다발, 이게 하나가 근육 섬유의 다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섬유의 다발이 여러 개 모여서 근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근육 섬유 다발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 이 근육 섬유 다발에는 또 이렇게 근육 섬유라는 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 다발, 그 다음에 이 근육 섬유 다발 안에는 근육 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근육 섬유가 무엇이냐 하면 근육 세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조직에 해당하고 근육 섬유는 세포에 해당한다. 구성 단계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육은 조직, 그 다음에 근육 섬유는 근육 세포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세포 단위인 것이고,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섬유가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 이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근육이 된다.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육 섬유, 즉 이 세포 안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근육 섬유, 근육 세포입니다.
이 근육세포 하나에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그림을 내릴게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근육섬유라고 하는 세포이고, 이 근육섬유 안을 또 봤더니 이 근육섬유 안에는 하나하나의 아주 작은 근육원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섬유 하나에는 근육원섬유가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근육섬유가 세포라고 그랬죠?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근육원섬유는 그냥 세포보다 더 작은 겁니다. 세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육원섬유가 있고, 이 근육원섬유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근육원섬유는 또 이렇게 생겼다. 이 근육원섬유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두꺼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원섬유는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아주 가느다란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 둘 다 단백질입니다. 둘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마이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모여서 근육원섬유를 만들고, 이 근육원섬유가 모여서 근육섬유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고, 이 근육섬유라고 하는 세포가 모여서 근육섬유 다발을 만들고, 이 근육섬유 다발이 모여서 근육이라는 조직이 된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근육에서는 구성단계와 이 서로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골격근의 근육섬유를 나타낸 건데, 근육섬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지금 파랗게 뭔가 좀 색깔이 진하게 표시되는 거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핵입니다. 핵인데 이게 지금 근육섬유가 하나의 세포라 그랬죠?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근데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의 특징은 핵이 여러 개 있다. 다핵성 세포다. 골격근은 다핵성 세포다.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 하나에 핵이 여러 개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핵성 세포. 다음, 이게 지금 근육원섬유의 모양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근육원섬유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로로 줄무늬가 쭉 가 있죠? 자,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근육을 가로무늬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장근 같은 경우는 이런 줄무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겠죠. 심장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무늬가 보입니다. 그래서 골격근과 심장근은 이런 줄무늬가 보이고, 내장근은 줄무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근육원섬유, 이 근육원섬유의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근육원섬유는 좀 전에 선생님이 액틴이라는 단백질과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부분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 다음에 가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둘 다 단백질입니다.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액틴, 마이오신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형태를 이룬 이것을 근육원섬유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단위, 근육원섬유의 이 반복되는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근육원섬유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원섬유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원섬유의 마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도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근육수축과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구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조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두껍게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사이에 껴있는 구조입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면 마이오신 두껍게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액틴이 이렇게 껴있는 구조. 엄청 간단하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 그리고 양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마디의 끝에는 Z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원성류 마디의 끝에는 Z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Z선에서 Z선까지, 이 Z선에서 Z선까지를 근육원섬유 마디라고 하고 이 마디마다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무늬 근에서 줄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단위가 하나가 끊어지면서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오신이 가운데 어떤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가운데 있는 선, M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M선이 이렇게 있다. M선, Z선, 마이오신, 액틴. 이게 근육원섬유 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근육원섬유 마디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보이느냐? 전자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근육원섬유 마디를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뭔가 어둡게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좀 밝게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밝은 색 뒤로 뭔가 어두운 색 띠가 양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보이는 어두운 띠, 이 어두운 띠를 Z선이라고 하고 이걸 Z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어둡게 보이는 부위가 왜 어둡게 보이느냐 하면 좀 전에 근육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보면 안쪽에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다 그랬죠?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러니까 촘촘하게 뭔가 두꺼운 게 꽉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뭔가 꽉 차 있어서 어둡게 보인다.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암대라고 부르고 어두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부분 암대라고 부르고 이걸 영어로 A대라고 부릅니다. 자, A대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냐? 마이오신이 있는 길이만큼, 마이오신의 길이만큼을 A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둡고 반면에 이 어두운 면 바깥쪽으로는 또 밝죠? 여기는 밝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 밝은 선이 나타나는 부분을 명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명대.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I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I대. 그래서 여기는 암대, A대. 양쪽은 명대, I대. 그리고 끝에 Z선. 그리고 여기 살짝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잘 보시면 이 암대 중에서도 가운데에 약간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여기가 살짝 밝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완전 진하게 어둡게 보이고 여기는 살짝 밝게 보이고 그럼 이 살짝 밝게 보이는 이 부위 살짝 밝게 보이는 이 부위는 왜 밝게 보이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A대, 암대라는 것은 마이오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근데 마이오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구도 있느냐? 마이오신과 액틴이 같이 들어있죠. 자,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오신이 두껍게 들어있는 이 부분은 어둡게 보여서 암대, 어두운 부위, 암대, A대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 I대 있는데 마이오신이 없이 액틴만 있는 부분은 명대, I대가 되겠고 그러면 가운데에는 이 A대 중에서, 암대 중에서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쭉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은데 이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오신은 있지만 이 가운데는 액틴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액틴도 있고 마이오신도 있고 여기도 액틴도 있고 마이오신도 있고 근데 여기는 마이오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밝게 보인다. 왜? 액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액틴이 없어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이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 액틴이 없어서 조금 밝게 보이는 이 부위를 H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H대. 그리고 이 H대의 가운데에 있는 선 M선이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는 Z선에서 Z선까지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고 가운데에는 M선이 있고 M선을 기준으로 마요신, 두꺼운 마요신 필라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있다. 액틴 필라멘트가 사이사이에 껴있다. 근데 얘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오신이 들어있는 이 부위는 통째로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어둡게 보여서 암대라고 하고 영어로 A대라고 얘기를 하더라. 다음, 여기 마이오신이 없는 부위, 액틴만 있는 부위, 이 부분은 밝게 나온다. 그래서 명대라고 하고 I대라고도 하더라. 명대, I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고 보니까 가운데에는 마이오신은 있는데 액틴이 없는 부위가 있더라. 마이오신은 있는데 액틴이 없는 부위, 이 부위를 H대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선을 M선이라고 한다. 이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 자, 근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서 도대체 무엇 하느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근육 수축의 원리였죠. 근육 수축의 원리.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느냐,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느냐를 알아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수축 이완하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근육의 구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Z선과 Z선 사이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가까워지느냐? 어떻게 해서 가까워지느냐 하면 마이오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마이오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오신은 안 움직입니다. 길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이오신의 길이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들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근육이 수축,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들어가면 근육이 수축한다. 반대로 근육이 이완하려면 액틴이 바깥으로 나가면 근육이 이완,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액틴이 움직인다. 액틴이 안으로 밖으로 미끄러져 움직인다. 활주한다.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왔다 갔다 미끄러져 다닌다. 활주한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활주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육이 어떻게 수축한다?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활주해서 근육이 수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 마이오신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액틴의 길이는 변하느냐? 액틴의 길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전체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히 있는데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틴과 마요신의 자체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액틴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변하더라. 액틴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가 짧아지고 수축, 액틴이 바깥으로 나가면 길이가 길어지는 이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액틴이 마요신 사이로 들락날락 이렇게 할 때, 수축할 때 어떻게 무슨 힘으로 수축을 하게 되느냐? 액틴이 마요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근육이 수축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에너지? ATP. 앞 시간에 배웠죠. 앞에서. 자, 근수축 에너지는 ATP가 필요한데 어떻게 ATP를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 CRP라고 씁니다.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가 되면 이 인산이 ADP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ADP와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ATP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ATP가 다시 ADPPI로 분해될 때 뭐가 나온다? 7.3kcal 해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로 무엇을 한다? 근육을 수축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근육 수축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근육 수축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느냐?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되고 이 분해된 인산이 ADP와 결합해서 ATP가 되는데 이 ATP가 다시 ADP와 인산으로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근육을 수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레아틴 인산은 상당히 양이 부족해서 금방 없어집니다. 이걸로는 근육 수축하기에 너무 부족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세포호흡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세포호흡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분해되는 유기물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60%는 열에너지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40%가 ATP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60%는 열에너지, 40%는 ATP. 그럼 이때 만들어진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면서 나온 에너지로 근육을 수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근육이 수축하려면 액틴이 마요신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ATP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받느냐?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서 만들어내거나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ATP가 분해되는 에너지로 근육을 수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크레아틴 인산의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금방 없어진다, 이거는. 금방 없어지고, 주로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세포호흡을 할 때 조건이 산소가 공급이 되는 조건이 있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조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격렬한 운동을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좀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해서 분해하는데, 유기물을 이렇게 분해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유기물이 분해될 때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분해되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것을 유산소 호흡이라고 하고,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유기물이 분해되는 것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호흡에 산소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산소가 있느냐 산소가 없느냐에 따라서, 산소가 있으면 유산소 호흡, 그 다음에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 이렇게 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서 이렇게 ATP를 많이 못 만들어냅니다. ATP를 아주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 그래서 산소가 적으면 만들어내는 ATP 양이 줄어들고, 산소가 들어가면 만들어내는 ATP 양이 늘어난다. 그리고 산소가 안 들어가면,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근육에서는 젖산 발효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젖산 발효. 자, 포도당이나 이런 애들이 분해돼서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젖산이라는 물질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피로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우리 몸 안에 쌓입니다. 피로물질이 쌓이죠.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돼서 유산소 호흡을 하면 그냥 ATP 잘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근육 수축하고 잘 합니다. 그런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무산소 호흡을, 쉽게 얘기해서 짧은 시간 안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유기물이 분해돼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피로물질이라서 우리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우리가 근육이 뭉친 느낌, 근육이 아픈 느낌, 그 느낌 들죠? 그게 이 녀석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다시 와서, 자, 근육이 수축한다 하는 것은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팔주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이때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일어나는 길이의 변화. 수축할 때, 자, A대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A대의 길이. 근육이 수축할 때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수축할 때 A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육이 수축할 때 A대의 길이 변화는 없다. 그 다음 I대, 여기 I대라고 했죠? I대의 길이는, 근육이 수축하면 Z선과 Z선이 가까워지니까 I대의 길이는 짧아진다. 마찬가지 H대도 액틴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H대가 점점 좁아지겠죠. H대도 길이가 짧아진다. 그런데 액틴과 마이오신 자체는, 액틴과 마이오신 둘 다 변화가 없다. 액틴이나 마이오신은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근육이 수축할 때 일인데, 근육이 수축할 때 길이가 길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했는데 오히려 길이가 길어지는 게 있어. 자, 이 중에서 근육이 수축했을 때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어디일까요? 길이가 길어지는 곳, 이 부위. 여기는 근육이 수축할수록 길이가 길어지죠? 무슨 얘기냐?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 자, 근육이 수축을 한다. 근육이 수축을 해서 들어간다. 근육이 수축을 해서 들어가면 액틴이 안으로 쭉 들어가니 원래는 이만큼만 겹쳤는데 얘가 더 들어가니까 들어간 만큼 겹친 부분이 늘어나겠죠. 우리가 기호로 표시하자면 전체 여기가 A대라고 하면 A대에서 이 H대를 뺀 만큼, A대에서 H대를 뺀 만큼은 결국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만나는 부분이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만나는 부분, 이 길이의 길이는, 이 부분의 길이는 근육이 수축할수록 점점 길어진다. A대에서 H대를 뺀 만큼, 이만큼은
근육이 수축할 때 오히려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육이 만약에 이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육이 이완하면 여기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되겠죠. 근육이 이완하면 여기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된다. 자,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이 그림은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근육 원성류 마디를 이렇게 잘라서 본, 이렇게 자른 이쪽 면을 본 단면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노랗게 큼직큼직하게 표시가 된 게 있고 파랗게 조그맣게 표시가 된 게 있죠. 자, 큼직큼직하게 표시된 건 여기서 크게 되어 있는 구조물이 이 녀석 마이오신이죠. 자, 마이오신을 크게 표현을 했고 여기 작게 표시된 것은 가는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껍게 나타낸 것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가늘게 표시된 것은 액틴 필라멘트. 그러면 어느 부위를 내가 잘랐느냐에 따라서 그 자른 단면은 달라지겠죠. 만약에 여기를 내가 1번을 잘랐다 그러면 1번을 자른 단면은 마이오신만 보이겠죠. 그 다음 여기 3번을 자르면 3번은 액틴만 보이겠죠. 이렇게 2번을 자르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자른 단면을 보면 어디를 자른 건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근육의 구조를 설명을 했고 이어서 또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항상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로 봐야 되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 그림을 겨울방학 수업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시점 A와 B일 때 근육 원성류와 X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시점 A, B입니다. 시점, 몇 시간 후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은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그 다음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역과 니은의 합은 1마이크로미터이고, 자, 이 기역과 이 니은의 합이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1마이크로미터이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자, 기역은 1마이크로미터이고, 그 다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마이크로미터이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마이크로미터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데 문제를 풀어라 뭐냐 하면 시점 A, 시점 B일 때 각각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선생님이 아까 앞에 내용에서 좀 빠뜨렸는데 빠뜨린 내용 하나를 좀 추가하자면 이 근육 원성류 마디에서 길이는 이 M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M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길이는 대칭입니다.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다. 모든 것이 똑같다. 좌우 대칭, 데칼코마니처럼 여기를 딱 놓고 적으면 똑같이 나온다 하는 내용 앞에서 선생님이 빠뜨렸습니다. 그 부분 추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 A일 때는 X의 길이가 3, 시점 A일 때입니다. 시점 A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마이크로미터이고 시점 B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2 마이크로미터이다. 그러면 2.2는 어떻게 된 거죠? 3이 2.2가 됐으니까 3.0이 2.2가 됐으니까 여기가 길이가 짧아진 수축한 상황이고 여기는 길이가 긴 이완해 있는 상황이 되겠죠. 3.0이던 게 2.2가 됐으니까 수축.
거꾸로 보면 2.2가 3.0이 됐으니까 이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쭉 적어보죠. 뭐. 하나씩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1.0 마이크로미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것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자, 기역과 니은의 길이는 시점 A일 때든 시점 B일 때든 변하지가 않죠. 왜냐? 얘가 만약에 수축을 한다고 합시다. 수축을 하면 기역이 줄어들겠죠. 그럼 기역이 줄어든 만큼 이 니은의 길이는 얘가 0.1 줄어들면 여기가 0.1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0.1 늘어나면 여기가 0.1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합은 A든 B든 상관없이 항상 1.0을 유지한다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길이가 항상 1.0이니까 이 길이도 항상 1.0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은 B 시기일 때에는 여기가 0.2, 왜냐하면 1.0, 1.0, 2.0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0.2 해서 2.2. 그 다음 만약에 A 시기라면 A 시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1.0, 여기서 여기까지가 1.0,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역 니은의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1.0, 1.0이니까 여기는 남아있는 게 얼마? 1.0 남아있겠죠? 여기가 1.0. 그래서 A 시기일 때는 디귿이 1.0, B 시기일 때는 디귿이 0.2가 되겠죠. 자, 1.0, 0.2.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이다 그랬죠? 1.6. 근데 이제 A 시기를 한번 봅시다. A 시기에 여기가 1.0이면 남은 부분은 얘가 총 1.6이 되려면 0.6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두 개를 합한 게 0.6. 그러면 이 부위는 0.3, 여기도 0.3. 그래야 0.6, 1.0, 1.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0.3이면 여기는 0.7. 마찬가지로 여기도 0.7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B 상황 봅시다. B 상황 여기가 0.2라고 했죠. 0.2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6이 되려면 1.4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0.7, 여기도 0.7. 마찬가지로 여기는 합쳐서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0.3, 여기는 0.3 해서 A 시기, B 시기일 때 각각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가 조금 길었던 관계로 과제는 생략을 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노트 정리, 자기가 스스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